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봄날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밑에보다는 더 위에가 춥기는 춥네요. 밑에보다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취득세, 지방세 2편 취득세 부분인데, 우리 이제 페이지로는 이제 84쪽에 뭐 취득세 부분, 이제 84쪽부터 제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지난번에 그 가산세 가산금을 설명을 한번 했을 겁니다. 이 가산세 가산금을 그때 제가 지방세 쪽만 설명해 버리고 국세 쪽에 개정 부분은 설명을 안 해서 이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세 쪽 바뀐 것까지 설명한 후에 취득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교재로는 그 49쪽에, 그러니까 48쪽이죠. 그 48쪽에 보면 그 가로 밑에 사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 가산세가 있는 거죠. 가산세. 그리고 또 가산세까지 합쳐서 고지를 했는데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붙는 것이 가산금이죠. 가산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방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취득세 갖고 일 들었습니다. 확인만 해볼게요. 지난번에 취득세 가지고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이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요. 상속은 6개월인데 60일 기한까지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이. 그리고 이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이란 말 써요. 신고 납부 기한. 지방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기한 및 납부하도록, 이걸 법에서 정한, 지방세법 법에서 정한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이를 산출세액이다 그랬어요. 산출세액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을 매매로 1억짜리 취득했다. 그러면 이 현행 지방세법 법에서는, 지방세법에서는 요 1억에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 1억 원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과세 표준을 한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6억 원 이하일 때는 1천분의 10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세율로. 그러면 1천분의 10을 퍼센트로 치면 1%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 매매로 1억을 취득해서 취득가 1억 과세 표준에다 1천분의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랬어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산출세액 100만 원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60일 내까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신고 의무를 안 해버렸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안 해버리면 이 산출세액에다 가산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혹시라도 감면이 있거나 공제되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금 일부가 뭐 감면되거나 또는 뭐 공제되는 세금이 있으면 빼주는데, 자, 이렇게 주택을 1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규정 없어요. 그리고 또 공제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감면이나 공제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이 금액 산출세액 100만 원을 결정세액이라고 그래요. 결정세액. 결정세액. 그러면 이제 감면이나 공제된 세금이 있으면 그걸 빼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금액이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감면이나 공제되는 것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금으로 결정된 것은 그대로 100만 원인데 방금 60일 안에 이렇게 세금으로 감면이나 공제된 거 있으면 그걸 빼서 이 결정세액을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세금에다가 일정한 금액이 가산되죠. 이걸 가산세라고 그랬는데, 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우리가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러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만 신고하고 30만 원만 적게 신고되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과소신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를 가산세로 더한다 그랬죠. 과소신고분은. 근데 아예 이 100만 원 자체를 아예 모두 신고되지 않으면 무신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신고됐을 때는 100분의 20, 그래서 20% 가산세가 더해진다. 그런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 자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 재산의 은닉, 뭐 이중장부 작성, 이중계약 등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 계약 이런 것들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다든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를 하게 되면 100분의 20의 2배인 100분의 40, 40%가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걸 했어요. 요 60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그러면 이 신고를 안 했을 때 이 가산세죠. 근데 요 법정 납부 기한도 60일이요. 그러면 그 신고 기한까지 좀 60일 요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정 납부 기한, 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 의무를 안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납부 의무를 안 했으면 그러면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된 세금, 납부되지 아니한 거 이날까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안 된 거 있잖아요. 미납된 세금에다가 10만 분의 25를 곱한다 그랬어요. 10만 분의 25. 근데 10만 분의 25가 일일 하루 지연될 때마다 이자율이죠. 하루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이제 미납된 일수를 곱해줘요. 이 미납된 일수가 요 인때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이 두 개 가산세, 이 두 개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해요. 고지. 만약에 뭐 7월 10일 날 고지한다. 그러면 이 고지일까지 요 고지된 날까지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고지된 날까지. 자,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에서 언제까지 고지된 날.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에서 고지된 날까지 요 납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고지된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납 일수는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지만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에서 고지된 날까지 하겠다 이거요. 고지된 날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쳐서 지난번에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제가 20만 원, 납부 의무를 안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2만 5천 원이 이 두 개가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고지한다고? 요요 7월 10일 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지를 해요. 취득세니까. 그러면 얼마를 고지한다고? 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22만 5천 원으로 고지서를 이 날짜에 발급한단 말이에요. 이 날짜에 고지서를 발급해. 그럼 이제 고지서를 발급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무 공무원이 이제 납세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세무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제 고지를 했으면 이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 납부 기한은 고지된 날로부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 법에. 뭐 거기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내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 고지할 때는 납부 기한을 지정을 해서 고지를 해야 돼. 그러면 지정을 했는데 7월 31일까지 고지서 납부 기한이 지정해서 7월 10일 날 고지를 했어. 그러면 7월 10일 고지된 날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죠? 자, 그런데 이 고지서 납부 기한 7월 30일까지 이 고지된 122만 5천을 납부해 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이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돼요. 이걸 이제 지연이라고 그러죠. 지연.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지연된 거죠. 지연. 그럼 지연되면 7월 말까지 안 내면
8월 달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내려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고지에서 납부기한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고지된 거에다가 붙는 것이 있죠. 이를 우리는 지난번에 가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산금이다. 근데 가산금은 또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 이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8월 달에 내려갈 때 바로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요 고지서 납부 기한 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란 말 쓴다 그랬어요. 체납이다. 예, 체납됐다. 그럼 얼마가 체납됐어? 122만 5천 원 고지된 것을 아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됐죠. 무조건 뭐요? 100분의 3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100분의 3. 그럼 무조건 아파트 관리비도 봐요. 그달 말까지 내라고 고지를 했어. 근데 그달 말까지 안 내면 무조건 다음 달에 내려갈 때는 무조건 뭐가 붙어? 100분의 3 이렇게 일반 가산금이 붙게 되죠. 그럼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매달 고지되잖아요. 그럼 그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요거 붙죠. 100분의 3.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이렇게 붙어요. 100분의 3.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세금도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요 무조건 붙어요. 100분의 3. 일반 가산금 무조건 붙는다. 근데 이제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8월 한 달도 지나서 9월 달에 내거나 또 9월 달도 지나고 10월 달도 지나고 11월 달, 12월 달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1월 25일 날에 총 납부를 하게 됐다.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고지서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내지 않았다면 무조건 일반 가산금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8월 한 달에 지연해서 9월 달에 낼 때는 또 한 달 지연분에 대한 또 뭐가 붙어? 가산금이 또 붙는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중가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가산금은 체납된 세금 122만 5천 원에 만분의 75를 무조건 곱한다 그랬는데 만분의 75가 매월이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월 단위로 만분의 70으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8월 달에 내려갈 때는 한 달도 안 지났기 때문에 일반 가산금 100분의 3만 적용하면 되는데 8월 한 달이 지나서 9월 달에 내려갈 때는 한 달분에 대한 요 만분의 75를 계산해 줘야죠. 그죠? 한 달치에 대해서. 그런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무려 5달이 지난 다음에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게 되면 몇 달치를 계산해야 돼?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몇 달치를 지나서 낸다? 5달치를 지나서 되죠. 그래서 여기 체납 월수가 5개월을 곱해준다 그랬죠? 5개월을 그죠? 그런데 이 다음 연도 1월 25일 아래도 납부되지 아니하면 이걸 계속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거 체납 월수가 계속 적용하는데 최고 한도가 정해놨다 그랬죠? 최고 한도는 몇 개월까지 적용한다? 60개월까지 적용한다. 60개월은 초과될 수 없다 그랬죠? 네. 생각 안 납니까? 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중가상금이라고 그러죠. 만분의 75 매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달마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연시켜봐요. 그러면 이렇게 만분의 75로 이렇게 중가상금이 또 누적돼. 일반 가상금에다 중가상금을 더해서 낸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개, 일반 가상금하고 중가상금 두 개 합한 거, 두 개 합해서 계산했더니 뭐 7만 5천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1월 달에 총 낼 때 요 가상금까지 이걸 포함해서 낸다. 그래서 130만 원이다 그랬어요. 130만 원이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요거 밑에 거는 배제한 거 있죠. 배제. 밑에 거 배제. 그때 중가상금 배제는 얼마 미만이면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면 배제한다 그랬어요. 3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만약에 그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했어. 제 자동차세가 뭐 27만 원 고지됐다. 그럼 30만 원 미만 고지됐으니까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